분위기가 집을 살 분위기래. 나 살까? 라고 하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사. 대신 기다려. 마이너스 10%까지 매물집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어. 집을 못 산 분들도 벼락 거지. 집을 산 분도 이자 낸다고 벼락 거지. 결국 은행 거예요, 이 집은 다. 3천만이 거지 소굴이군요. 네. 그렇지. 3천만의 거지 소굴. 대한민국 부동산 이대로 좋은가? 현장을 또 많이 다니시고 또 취재를 하잖아요. 기자보다 더 발로 뛰는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개업자들이 저는 어떤 말씀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사래요? 지금 그분들도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느냐, 네. 제가 어디 가서 알아보느냐에 따라 이 완전히 달라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마포 쪽에 보면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전통적으로 좀 비싸기도 했지만 평수가 넓은 지역, 이분들은 이사를 잘 안 다녀요. 이분들 앞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소는 가면 뭐라고 하냐면 거래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거래가 없으니까. 이 수도권으로 따지면 뭐 동탄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네. 동탄의 젊은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화성시가. 화성시 중에도 이제 동탄이라고 하는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너무 많더라. 거기는 유치원이 많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오히려 학교가 늘어나고 있죠. 네네. 이런 지역을 서로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집값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보면 방어가 안 되는 케이스도 꽤 있다. 지금 뭐 천안도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일 수 있겠죠. 천안시도. 근데 천안시도 100만의 대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보면 집값이 지금 현재 20%에서 30%까지 하락된 매물들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느냐에 따라 네. 표용어 말이 맞았다 틀렸다를 한 군데 가면 가늠할 수 없죠. 평수나 그렇죠, 여러 가지 그렇죠. 환경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몇 군데 좀 가보시라.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사그라졌을 때, 은은할 때가 그때가 살 때다. 북석북석 할 때는 괜히 들어갔다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이 그때가 아닌가 애매하거든요. 지금 그 질문 굉장히 늘 많이 하세요. 폭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대득게 바운스 왔다가 쭉 가다가 다시 이제 요즘 이제 24년은 요즘에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터지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지금이 기회인가? 근데 혹시 2015년부터의 통계를 쭉 보시면 저희가 그 거래량을 따지고 볼 때 뭐 수도권도 그렇고 확 터져야 돼요. 지금 한 4,000세대 좀 넘잖아요. 네. 거래가 월별로. 그런데 이게 야 진짜 거래가 많이 되네 하려면 적어도 7,000건. 서울의 경우도 뭐 7,000건 이렇게 넘어가야 되면 8,000건. 경기도도 뭐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20년, 21년 때부터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게 내용이 뭐냐면 금융 체력을 길러야 할 때다. 금융 체력. 그래서 금융 체력이 조금 그나마 얼마라도 종잣돈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을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임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네. 계속 하락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냥 뭐 아직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강 상태일 때 그때부터 집을 보러 다니시면 마이너스 한 10% 지금 현재가에 그 언저리 내에서 뭔가 나오면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저도 응모해봤답니다. 네. 여기에. 근데 내년 집값은 오를까? 내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고 이제 표용호 대표님한테 물어봐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표용호 대표님은 이 설문조사에 어떤 답을 했을 거라고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내린다. 쪽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요? 내린다. 이분이 심리학자신데? 왜요? 쪽집 계시고. 왜요? 뭐라고 설문조사? 응답자의 60%가 내년 집값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여기에 투표를 하셨어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40%가 내년에 오른다고 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을 사고 싶다는 분이 60%고 그렇지. 갖고 있는 분이 40%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희망 고문
내려갔으면 좋겠다. 유망사. 라고 하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네.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나서 바로 급반등했어요. 맞아요. 그때 깜짝 놀랄 만큼 내려갔다가 어이없을 만큼 올라갔죠. 사람들이 야 이거 사야 되네 하고 달려들다가 또 폭락했어요. 폭락하고 나서 계속 몇 년 갔단 말이에요. 몇 년 갈 때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강 상태일 때 기회가 오면 내 능력에 맞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막 급하게 달려들거나 막 뭘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뭐 20년, 21년 때처럼 내가 지금 집을 안 사면 거지 된다는 그 개념처럼 또다시 그렇게 광풍이 불 수는 없다.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아마 이건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댓글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과 순자산 대비 부동산이 높은 이유는 빚내서 사고 다른 이가 또 빚내서 사고를 반복해서 오른 겁니다. 빚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 시에 대출 이자에 맛이 가서 금매로 내놓거나 그죠?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마저 안 돼요?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금매 다음에 경매의 길로 이뤄되는 거죠. 현재 경제 상태에서 부동산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대출을 많이 끼고 사는 것은 도박과 같은 일일 겁니다.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고요. 아마 이 댓글 지금 그 댓글은 그 내용은 아마 표용호 TV를 좀 보시는 분 같아요. 코멘트를 제가 여러 번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21년에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저 때문에 집을 뭐 안 샀다. 뭐 제 덕에 집을 안 샀다. 이런 분들이 있고 오히려 22년 폭락했을 때 표용호 덕에 샀다. 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분들 중에 아마 한 분이 아닐까. 오호. 근데 이게 또 다른 분들은 모든 건 수요와 공급 법칙이다. 물가, 인건비, 원자재비 다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만 내리면 건설사에서 신규 분양 자체를 안 한다. 맞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출산으로 부동산 가격이 내릴지 몰라도 또 한 1년은 몰라도 향후 10년 가져갈 수만 있다면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분보다 무조건적으로 더 오른다라고 이런 댓글을 놔준 분이 있어요. 조 멘트, 저분의 의견에 저는 동의해요. 제가 아까 서울 지역 말씀드렸고 경기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뭐 또 지방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거품이 많이 끼어서 초거품을 끼고 있는 아파트는 10년이 지나도 그 가격이거나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이런 운동화 눈물의 세일하는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분양가 아래로는 절대로 안 내려간다 라고 하는데 지금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50% DC에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하나가 정답은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뭔가가 가격이 희석이 되면 분양가보다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분양을 10억 주고 받았는데 너무 많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도 6억이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시대가 공급량에 의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인구의 수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째 또 예리한 분이 있는데요. 강남 서초 및 서울 1급지 아파트는 오르고 변두리는 보합. 지방은 하락이죠.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고 입지나 학군, 신축, 구축의 차별화가 양극화될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1급지라는 곳이 꼭 그렇게 막 살만한 곳, 뭐 이게 아니라 그동안은 사실 학원이나 학군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학군, 일자리 뭐 여러 가지. 근데 요즘은 지금은 아니지 않나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반포의 그 아파트들, 주공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 터미널 있는데 그 전철역이 가까운 그 동이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저 뒤에 한강에 붙은 아파트가 더 비싸죠. 강세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뷰세권이죠. 뷰. 이제 니즈 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자동차도 다 있고 이제 삶의 여유를 가질 때도 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고자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자연 녹지랄지 한강이랄지 뭐 산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뭐 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다든지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더 강세가 되는 거죠. 지금은 수원 광교를 가도 수원에서 제일 비싼 데가 광교잖아요. 그럼요. 예전에 뭐 주인공이었죠. 네. 광교 특구. 근데 광교도 올라갈 때는 네. 야 여기는 뭐 서울보다 더 올라가 뭐 네. 더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광교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해서 뭐 10년이 지나고 나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개념은 우리가 네. 예전에 물가 상승률 뭐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경제 성장률 보면요. 네. 지금보다 5배, 6배 높았어요. 1% 성장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건데 그렇죠. 하락이 아니라. 근데 뭐 너무 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다 오를 수만은 없다. 이제 이게 뭐 돈의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재화의 가치가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무튼 네. 또 이런 것도 사실 서글픈 거예요. 뭐냐면 아니 뭐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하락했는데 네. 왜 나는 돈을 벌어도 왜 돈이 안 벌리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어때요? 이 시점에 팔아야 될까요? 내비둬야 될까요? 아니 안 팔려요. 아, 간단하군요. 네. 안 팔려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시던 아파트 있잖아요. 뭐 40평대 아파트. 네. 내놔 보세요. 안 팔려요. 근데 25평 아파트 내놓으면 팔려요. 어떡하죠? 노인은? 노인 부부는? 그러니까 이제 평수가 조금 넓은데? 이제 소형 평수가 팔리고 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 8천 세대가 팔리고 거래가 되고 하면 이제 평수가 좀 올라오겠죠. 40평대, 50평대도 거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뭐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신 뭐 모모 연예인이 50억에 사서 뭐 120억에 팔았다. 뭐 남산 어디 아파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뉴스에 그 지역 일반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오가 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동산이 덜 떨어졌다 이게 대세였는데요. 갑자기 태세 선언하게 된 게 종부세 폐지에 관해서 여야 모두에서 목소리를 처음으로 일치시켰어요. 종부세 폐지. 이게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까? 당연히 미치죠. 종합부동산세는 네.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국민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조차도 폐지 얘기가 나왔냐면 네. 주택 보유자들이 미보유자분들보다 많습니다. 투표를 하면 그분들의 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도 어떤 게 있냐면 1가구 2주택 과징되잖아요. 네네. 3주택, 4주택. 네. 그런데 주택 3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압구정동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100억이 넘어가는데 3개 다 합쳐가지고 10억도 안 되는 집을 갖고 있는데 뭐 과하게 세금 매기고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 한 채라고 뭐 좀 덜 매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재산세의 개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직 뭐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네네. 논의 중이죠. 논의 중. 그러니까 재산세 위주로 가는 건 저는 동의한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집이 3채가 있는데 집을 합쳐서 10억이에요. 네. 유인경 선생님 집이 한 채가 있어. 근데 50억이야.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유인경 선생님 세금 더 많이 내야죠. 제가 제 집 가격이 그건 아니지만 굉장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50억 내서. 그래서 저는 그건 동의해요. 네. 그래서 특히 빌라를 이렇게 소형 빌라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재산세 내는 거 그분들 부동산세 내는 거 겁내하거든요. 네.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어디서 걷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 인간은요, 참 자기 입장에 따라 다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럼요. 오늘 집이 있을 때는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고 하고 내일 이 집을 팔고 없을 때는 무슨 종부세를 소리야. 더 내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고. 맞아요.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종부세 더 내라 했다가 어떻게 내가 집을 하나 사게 됐어. 종부세 그러고 왜 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다 자기 심리, 자기 위치에 따라서. 그럼 뭐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뭐 제도는 없겠죠. 근데 뭐 집값이 좀 하락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지면 그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무리한 선택을 하는 분들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 안 받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빈부의 격차가 예전에도 심했지만 지금 더 심해졌어요. 네. 심지어 중산층이었던 분들이 2017년, 18년, 19년에 집을 못 샀던 분들, 이분들이 집값이 그렇게 초급등하면서 졸지에 빈민층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식들을 해요. 자, 이거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5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 2억을 가지고 3억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었죠. 근데 이게 7억이 됐어요. 네. 그럼 내 돈 2억 가지고 얼마를 대출받아야 돼요? 5억 대출받아야 되죠. 네. 내 소득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7억짜리 집이 9억 됐어요? 뭐 9억만 됐습니까? 5억짜리가 9억만 됐습니까? 5억짜리 15억 됐는 데도 있는데? 네. 그냥 12억 된다고 쳐요. 그럼 12억 되면 내 돈 2억 갖고 10억에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산 분들, 5억짜리 집을 2억 가지고 3억 대출받아서 사신 분들은 이 갭만큼 지금 뛰어 있잖아요. 네. 나의 빚은 3억밖에 없잖아. 네. 근데 지금 사는 분들은 10억의 빚을 져야 되잖아. 맞아요. 그죠? 네. 이 경제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을 산 분들도 벼락거지라는 말도 해요, 그분들이. 네네네. 집을 못 산 분들도 벼락거지. 집을 산 분도 이자 내느라고 벼락거지. 결국 은행 거예요, 이 집은 다. 3천만이 거지 소굴이군요. 아, 네. 그렇지. 그러면 아주 제가 사심을 갖고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제가 표영호 씨 누나라고 치고 누나가 영호야 분위기가 집을 살 분위기래. 나 살까? 라고 하면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사. 대신 기다려. 10% 마이너스 10%까지 내놓는 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나오거든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정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변동금리로 바뀌거든요. 맞아요. 변동금리로 바뀌더라고요, 이제. 개인에 따라 달라지고, 네. 또 스트레스 DSR이 이제 하반기에 2단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 드디어. 그죠? 그럼 내년에는 3단계예요. 오케이? 자, 1.5%까지 가상금리를 매길 수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25%, 그러니까 네. 0.25. 그죠? 네. 를 가산세를 매겼어요. 네. 2단계는 뭐예요? 50%. 1.5에서 50%니까 0.75% 가상금리를 매길 수가 있어요. 내년에는 3단계는 1.5% 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스트레스 DSR이? 자, 내가 소득으로는 이자를 내기가 너무너무 빠듯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던지는 집들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도 있고 집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한 대로 기회가 온다. 금융 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회가 오고 금융 체력이 없이 무조건 집을 우상향한다고 믿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분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근데요, 지금까지 사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좀 많았어야죠.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하면서 네. 부동산을 사놓은 게 계속 올랐으니까 네. 지금 60대, 70대, 80대 되신 분들은 네. 부동산이 불패 신화에서 살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30 세대는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불패기도 하고 필패기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걸 또 어떻게 예측 못하죠? 앞으로는 전문가가 말씀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예측 못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초반에 네네.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따라 이 지역은 필패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고 이 지역에 따라 여기는 뭐 계속 불패일 수 있다. 근데 그 불패라는 것도 어차피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내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너무나 많은 청춘들이 내 집 마련, 내 집에 올인하느라고 이제 청춘을 담보로 하잖아요. 뭐 여행도 못 가고. 제가 뭐 대치동에 학부형 만나러 갔더니 이 부서진 식탁도 못 고치고 있더라고요. 애들 학원비 되느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옳은지 과감히 그 마을을 떠나서 좀 여유롭게 아까 그 거주의 의미와 뭘 누리고 있는 게 나은지 이것도 좀 저는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거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딱 한 방에 그냥 정리할게요. 네.
대치동에 사는 분들, 뭐 강남에 사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너 이 집 팔고 지방 가면 집 2채, 3채 사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식탁도 망가진 거 못 고칠 정도로 살고 있냐? 녹슨 물 나오잖아. 뭐 녹물 이런 거. 나오는 네네. 게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물 나온다는 말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강남을 벗어나라는 말. 너 주소지를 강남 아닌 다른 곳에 옮겨라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표영호 씨 남양주로 이사 오세요. 거기 너무 좋아요. 뭐 다산 신도시 뭐 너무 좋아요. 맞죠, 맞죠. 이 얘기를 해요. 가면 좋아. 좋아. 친구네 집 방문하긴 참 좋아요. 광교 좋아. 제가 인천 송도 갔어요. 인천 송도는 거의 맨하탄이야. 글로벌 시티더군요. 네, 맨하탄. 네. 좋아. 각자 사는 데가 다 자기가 좋아요. 그래서 맞아. 거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 웬만하면 어떤 특수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우리 아이의 교육상 어디 간다. 일자리가 갑자기 뭐 집이 송도인데 뭐 갑자기 내 직장이 강원도 원주로 이사 갔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도 집은 송도에 두고 자기가 자취하다가 그쵸. 주말에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못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집값이 뛰고 나서는 전 국민의 고향을 2020년, 21년에 만들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증, 또 집을 살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표영호 선생의 예리한 분석과 속 시원한 이야기, 무엇보다 저를 늘 정신 차리게 해주는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